네,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라면은 아마도 5시간의 식사 규칙, 4시간의 휴식 규칙, 임금 명세서 규칙과 같은 이 캘리포니아주의 다양한 고용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캘리포니아주의 다양한 고용 특성, 그중에 PAGA라는 소송 사유에 관련된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내용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파가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항소 판결이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될 수 있겠고요. 캘리포니아 구의 법률 파가라고 하는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제정된 파가는 노동법 위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직원들까지 대표해서 민사 처벌 벌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대리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노동법 소송을 접해본 회사들은 파가 클레임이 얼마나 큰 손해배상 액수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당연히 인지했을 거고요. 특히 직원이 많을수록 불어나는 벌금 액수는 합의나 조정을 아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임금 명세서에서 빠진 부분이나 정확지 않은 에러가 있다면 한 직원이 회사의 모든 다른 직원들의 같은 임금 명세서 문제를 대리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대신 받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캘리포니아 법원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파가를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캐니언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파가 청구를 포기할 수 없고 사전 분쟁 합의서 arbitration에서 강제 중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킴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개별로 청구에 대한 합의를 한 직원이 불만을 제기한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파가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레인스 케이스에서는 항소 법원이 부적절한 임금 명세서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파가 클레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판결이 지속적으로 원고를 위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년은 계속 직원을 보호하는 추세로 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고용주와 회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파가 관련 판결을 또 내렸습니다. Crestwood Behavioral Health Inc. vs. Superior Court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알라미다 카운티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직원이 파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와 피고의 주요 사업장은 알라미다 카운티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여러 체인점의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알라메다 카운티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알라미다 카운티도 재판 장소로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업주는 주 사업장이 메인 오피스가 위치한 세크라멘토 카운티로 재판 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재판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 법원은 역시 직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직원이 모든 불만이 있는 직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개별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장소가 결코 한 명 개인 직원이 있는 위치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가 알라미다 카운티를 포함하여 주 전체의 피고의 사업장인 체인 치료센터에서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알라메다 카운티도 적합한 재판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 전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장소가 또 주 사업장이나 메인 오피스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장소에서 파가 클레임 소송을 진행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고요. 고용주는 회사의 관행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다양한 노동법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파가 클레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가라는 클레임하고요, 우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뭐 집단 소송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좀 절차적으로 많은 다른 클레임이 되겠고요. 네. 보통 이제 클래스 액션은 certification이 돼서 클래스가 certify가 되고요. 이 파가 액션은 단 한 명의 직원만 있어도 다른 직원의 모든 위반 사항 벌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점이 다르다면 파가 클레임은 어떠한 손해배상의 75%가 사실은 노동청으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25%만 자기의 손해배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네. 자, 유급 병가가 또 추가로 주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추가적인 유급 병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네, 유급 병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모든 고용주가 직원이 COVID-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긴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COVID-19 Vaccine Leave, 줄여서 CVL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CVL은 직원이 백신을 맞으러 오가는 시간과 백신을 맞고 나서 관련 증상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고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즉시 발효되고 2021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202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례는 카운티에 통합되지 않은 지역, unincorporated area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이 되겠고요. 중요한 점이 COVID-19 백신 휴가 CVL은 캘리포니아 유급병가법과는 따로 추가로 주어지는 유급병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직원이 사용 가능한 모든 California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저희들이 SPSL이라고 불렀습니다. SPSL을 소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SPSL은 26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 후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회복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특정 코비드 관련 사유가 있을 때 제공되는 California Supplemental Paid Sick Leave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기존 가주 유급병가 그리고 이번에 발효된 SPSL 외에 추가로 또 주어지는 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SPSL의 80시간이 모두 소진됐을 경우에만 직원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CVL의 시간은 직원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 직원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고요. 고용주가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했거나 CVL을 사용하기 전 2주 동안 평균 40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풀타임 직원이 되겠습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직원은 풀타임 직원이 백신 1회 접종 최대 4시간까지 CVL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행정명령은 파트타이머들은 백신 1회 접종 시마다 2시간의 CVL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백신을 맞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고요. 직원이 CVL을 사용할 때는 지난 2주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한 정규 시간당 급료를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제공하는 통지와 노티스를 눈에 잘 띄는데 게시하셔야 되고요. 4년 동안 각 직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고용 날짜, 급여 및 지급 금액을 기록한 급여 기록을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카운티에게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고용주가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연방이민국이 10년이 지난 모든 E-Verify 기록을 폐기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E-Verify가 무엇이고 또 이번 발표에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2021년 2월 17일 연방이민국은 올해 5월 14일에 10년이 지난 모든 E-Verify 기록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월 19일에 E-Verify 기록 폐기 날짜가 6월 4일로 연장이 됐고요. E-Verify라는 것은 직원의 I-9 양식 정보를 미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기록을 비교해서 직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이 E-Verify라는 시스템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E-Verify는 직원의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채용법을 회사는 알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던 주장을 법원에서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록을 삭제하는 이유는 이 National Archives라는 정부 기관에서 기록 보존 및 폐기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용주가 할 일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E-Verify를 사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의 I-9 양식에 직원의 E-Verify 케이스 확인 번호를 기록하거나 세부 정보 사본을 꼭 첨부해 두셔야 되고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 날짜의 E-Verify 기록인 경우에는 과거 기록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주는 E-Verify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고서를 클릭하고 과거 기록 보고서를 선택한 후 프린트아웃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9 양식 규정에 따라서 1년 또는 3년 동안 이 모든 기록을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